IT의 신! 여러분, 핸드셋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카메라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카메라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의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카메라 구멍이 2개 있었죠.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제 트리플 그리고 이제 쿼드러플 4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이게 이제 AF, 오토 포커스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그리고 RF PCB. 이거는 이제 리지드하고요, 플렉스 합성하고요, RF PCB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을 하는 회사는요, 뭐 MC넥스, 더 큰 회사가 있네요. 삼성전기, LG 이노텍, MC넥스, 파트론, 캠시스, 나모가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일단은 이런 설계가 가능한 회사는 이 정도가 이제 설계가 가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추에이터 쪽으로 하는 회사가 자화전자, 그리고 이제 MC넥스가 액추에이터 쪽을 가지고 있고요. CMOS 이미지 센서는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LSI, 그리고 뭐 소니, 뭐 옴니비전, 앱티나 뭐 이런 해외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LSI가 2위입니다. 세계 2위, 1등이고요. CMOS 이미지 센서 쪽을 하고 있고, RF PCB 같은 경우는 이제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라간 이런 회사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세코닉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한때 뭐 이런 렌즈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게 터프한 상황이고요. 이제 필터류들이 있습니다. 필터, 광 필터들이 있는데요. 이건 옵트런트, 이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네, 요거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진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카메라 개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TOF라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요거는 이제 애플은 라이다 센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빛을 쏴서 돌아오는 형상을 가지고 3D로 이제 카메라 센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폴디드 줌, 그리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요런 이제 진화 방향들이 있는데요. 카메라 개수가 이제 2개에서 3, 4개로 늘어나는 거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AR, VR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3D 센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LG 이노텍 같은 데서 납품을 애플 쪽에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LG 이노텍이 독점으로 납품했는데요. 앞으로는 MC넥스나 삼성전기나 이런 회사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재화 라인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쪽으로 자화전자. 기존에는 애플은 VCM이라는 방식을 써요. 보이스 코일 모터라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엔코더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엔코더라는 타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엔코더를 쓰기 위해서는 자화전자와 MC넥스의 액추에이터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 라인 투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폴디드 줌 같은 경우는 삼성의 독자 기술이에요. 삼성 독자 기술인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삼성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의 기술이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잔망경 구조죠. 카메라가 이 액추에이터에서 렌즈의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줌을 많이 당길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카메라 같은 데 보면 앞에 대포알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또 멀리 있는 걸 당겨올 수 있는데 기존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두께가 이렇게 얇으니까 렌즈의 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스마트폰에 보면 옆으로 카메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잔망경 구조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이제 자화전자하고 이제 옵트론텍. 옵트론텍이 이런 잔망경 구조를 옆에서 위로 올려주는 이제 프리즘 시트를 합니다. 프리즘 시트를 하고요. 라이다 센서 쪽에서 밴드 패스 필터라는 걸 했어요. 밴드 패스 필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이. 그래서 좀 주목해 볼 만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폴디드 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VCM 방식보다는 엔코더 방식이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걸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아요. 전력 소모가 많은데 엔코더 같은 경우는 볼 가이드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을 삼성에서 풀어줘야지 납품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엔코더 타입에 대한 기술을 자화전자하고 삼성이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쓰기 위해서는 이쪽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아이폰 보면 이제 홈 버튼도 없어지고 요게 탈모폰이라 그러죠. 노치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카메라 구멍 있죠. 애플 아이폰 보면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그냥 카메라 구멍 하나만 보이게 이렇게 이제 홀 카메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후면에 카메라가 배치되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공을 해야 돼요. 이 홀 가공을 하기 위해서 히아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OLED 같은 경우는 산소나 습기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뚫고 여기 봉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하는 회사가 원익 IPS랑 KNJ라는 회사가 이쪽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홀 카메라가 어떻게 진화가 되냐면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처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 자체도 없어지고요. 그러면 카메라 구멍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부분만요, 여기 부분만 투명 디스플레이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명 디스플레이를 배치해서요, 화면 볼 때도 아예 그냥 화면 다 나오고요, 카메라 찍을 때만 여기 투명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딱 구멍이 보이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 부분만 투명 디스플레이 깔아야 되고 설계를 아예 다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디스플레이 유리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광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광학적인 왜곡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줘야 되고요. 빛이 잘 통과하기 위해서 개구율을 높여주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완벽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는요, 중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어요. ZTE 쪽에서 먼저 출시를 했는데요. 엑손 20 5G 모델에 처음 적용했는데 이게 너무 조잡해서 마케팅 포인트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성이랑 애플이 쓰면 굉장히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홀 디스플레이는요, 애플 아이폰 14, 그래서 내년 모델부터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이제 자화전자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AF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고요. 엔코더 방식의 원천 기술을 삼성전자하고 공동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 주지해 주시고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실적으로 보면 좀 비싸요. 그런데 이제 내년 실적 보면 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애플에 들어간다 그러면 회사가 한번 슈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설명드릴 회사는요, 옵트론텍입니다. 이 회사는요, 카메라 관련 필터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800만 화소가 되면서부터 센서 CIS가 좀 바뀌었거든요. 전면 조사에서 후면 조사 쪽으로 바뀌었는데 좀 자세한 것들은 지금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FSI 방식에서 BSI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블루 필터라는 게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TOF용 형광 필터 그리고 폴디드 줌 필터들을 납품하게 됐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용 렌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애플 쪽으로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폴디드 줌이 애플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수혜를 보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요, 올 초에 폴디드 줌 기대감 때문에 한번 슈팅했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도 부진하고 하면서 많이 빠졌는데요. 저는 이제 충분히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핸드셋을 보는 이유는요, 2분기 실적은 안 좋아요. 왜냐면 2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조업이 많지 않았던 부분, 인도나 베트남 공장의 조업이 부족했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또 부족했어요. 그러면서 많이 생산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하반기에는 굉장히 물량을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핸드셋 관련주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좀 한번 바닥에서 잘 잡아본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킹스맨 최라는 분이 일단 남기셨어요.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오스틴 팹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나온 제품을 한국에 있는 오사트 업체로 전달해서 패키징 앤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미국에는요, 팹은 있어요. 전공정을 담당할 팹은 있는데요. 후공정 라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멕시코로 가져가서 후공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시아 쪽, 중국이나 이런 쪽 가져와서 후공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멀바레라는 분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유진테크에 대한 상황과 심도 있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진테크는요, 제가 최근에 ALD라는 그 기술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ALD는 원자층 증착입니다. 원자층 증착 장비고요. 이쪽은 최근 미세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D램이 지금 18나노에서 16, 14로 가는 데 있어서 이 ALD라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가 가면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가 되면 ALD를 많이 써야 되고요. 기존에는 장비는 고쿠사이, 소재는 아데카, 둘 다 일본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국산화하는데 장비가 유진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14나노, 삼성으로 치면 1A 공정 D램에 상당 부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하이엔드 쪽은 아니고요. 미들 로우 엔드 쪽이고 점점 고쿠사이 장비를 대체한다는 목표고요. 그리고 원익 IPS도 하고 있는데요. 나오는 이야기로는 유진테크가 좀 더 지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요, DNF라는 회사가 하이케이 쪽으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쪽을 DNF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요, ALD 외에도 기존의 CVD 쪽 장비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조예요.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올해 추정 실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800억대 정도의 이익이면 1조 시총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30%, 40%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ALD 쪽에서 제대로 된 수주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ALD에 대한 밸류가 애드가 되면서 회사가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진테크의 향후 성장 방향은 ALD 쪽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주라는 분께서 테스트 핸들러 세계 1위 테크윙, 근데 시장 규모가 3천억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요, 제가 테크윙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은 메모리 쪽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메모리 핸들러 쪽만 한 3천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핸들러, 이쪽은 2배 큽니다. 메모리보다. 그래서 최근에 테크윙이 주가가 오른 거는요,
메모리 쪽은 당연히 1등이니까 세계 시장 70% 점유하니까 1등인데 비메모리 쪽으로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M코 같은 회사들에서 비메모리 핸들러 쪽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버닌 테스터 SSD 쪽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기업형 서버에 들어가는 버닌 테스터 핸들러, 그리고 자회사 ENC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폴더블, 특히 애플이 한 거 좀 기대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테크윙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고요. 원래 항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회사였는데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낮게 멀티플을 줄 이유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Q&A 시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세요. 빠이빠이.